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뭐라도 홀린 듯이 날카로운 쇠주곡을 들고 뜨거운 철판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뒤집겠다면서 쇠주곡을 빼앗으려는 몸싸움도 벌어져요. 사방팔방 16방에 뿌연 연기가 자욱하고 뒷테이블에선 탔네 탔어라며 비명을 질러대고 애들은 울고 아빠의 손은 철판 위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목 돌리는 속도로 휘갈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200개가 넘게 깔려있는 셀프 제조식 지역명 아니고 음식점 이름인 바로 도톤보리입니다. 이 브랜드는 1990년 이나바 히로유키라는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양반이 봤을 때 오코노미야끼라는 아이템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었어요. 고기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계란, 밀가루, 양배추처럼 재료비는 비교적 얼마 안 드는데 팔 때는 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마진율이 끝내주는 장사였죠. 근데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오사카 오코노미야끼 특유의 장인 문화 같은 거였어요. 오사카 본토에서는 오코노미야끼는 제대로 굽는 게 어렵다, 전문가가 구워줘야 진짜 오코노미야끼다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가게도 물론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이름 있는 브랜드라면 응당 전문가가 구워주는 게 국룰이었죠. 일단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엄청 듭니다. 숙련된 기술자일수록 더 돈을 줘야 했을 테니까요. 전국 프랜차이즈라는 야망을 가진 이 양반 입장에선 그게 다 비용이고 리스크였어요. 근데 이 양반 사실 도쿄 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란 건 도쿄의 몬자야키 문화란 말이죠. 오사카는 이걸 요리이자 한 끼 식사로 생각하는데 도쿄에서 몬자야키는 약간 재밌는 음식?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같은 느낌의 간식 같은 거라 어렸을 때 애들끼리 철판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각자 긁어먹던 거란 말입니다. 오코노미야키를 만드는데 사람을 쓰고 돈을 쓴다? 그건 이 양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사카의 장인정신 버려버리고 도쿄식 셀프 문화를 도입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살짝 이슈발이가 생기는데 당시 90년대 오코노미야키 가게의 이미지는 뭐랄까 좀 거친 형님들이나 퇴근한 아저씨들이 담배 뻑뻑 피우면서 오이 여기 남아비루 하는 바이브였는데 이런 양반들한테 직접 구워 드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간 오이 내가 돈 내고 일하러 왔냐 시전하면서 바로 철판 엎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코노미야키가 마진율이 많이 남아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중간에 돈 많이 드는 인건비도 해결했는데 가게를 오픈하자 막상 찾아오는 건 이 양반이 생각했던 하하호호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창업주 이나바상은 그 누구도 이해 못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손님들 신발을 벗겨라 였는데요. 직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손님들 신발을 벗기라고요? 아저씨들 발냄새는 어쩔 건데요. 근데 이 양반 논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발을 해방시켜야 비로소 인간은 무장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기는 순간 손님들은 이곳을 식당이 아니라 거실이라고 착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자마자 손님 물갈이가 시작된 거예요. 일단 남아비루 후따츠 외치면서 들어오는 성격 급한 아저씨들이랑 폼 잡는 형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그리고 가오가 생명인데 쭈그려 앉아서 끈 달린 신발 풀고 또다시 묶고 그럴 순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형님들 사라진 빈자리에 엄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오니까 애들도 오고 당연히 애들 아빠들도 와요. 결국 신발 하나 벗겼을 뿐인데 담배 연기 뿜뿜하는 술집에서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 걷어붙이고 직접 굽는 것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굽다가 태워 먹거나 모양이 짜그라져도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손님들이 오코노미야키를 오코노미 떡으로 만들어도 맛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한 사기템이 있으니 바로 콰트로 치즈 타마입니다. 이건 반죽 그릇을 받는 순간부터 그냥 맛있다예요. 안 익혀 먹어도 맛있을 비주얼입니다. 양배추는 보이지도 않고 모짜렐라니 체다니 고다니 뭐 그냥 치즈란 치즈는 잔뜩 쌓여서 산처럼 불뚝 튀어나와 있는데요. 마구 섞은 다음에 달궈진 철판 위에 쏟아부으면 게임 끝입니다. 오일이랑 뒤섞여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속도만큼 튀어대요. 이때부터는 인내심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부침개에 익숙한 한국분들은 이거 보면 뒤집개로 꾹 누르면서 제대로 찢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그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반죽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야 하는데 누르는 순간 그 공기가 다 빠져서 떡이 돼버리거든요. 짝짝 눌러서 반죽의 텐션감을 봐야 뒤집을 타이밍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언제 뒤집냐 물으신다면 반죽 가장자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다가 치즈
치즈가 살짝 새어나오고 철판 위로 흘러서 타닥타닥하고 기름 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너무 뾰족하다시피 날카로워질 때 바로 그때입니다. 뒤집었을 때 고소한 치즈 냄새가 코를 찔러버리고 노르스름에서 갈쌉사랑 갈색 표면이 등장하면 대성공인 거예요. 소스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수직으로 90도 세워서 망설이지 않는 건데요. 망설이시면 중간에 끊기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소나기 힘으로 빡 하고 눌러짜서 강한 프레스로 한 방에 쏴줘야 소스 줄기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납작한 쇠주걱으로 인원수만큼 잘라서 냅다 입에 넣어보면 제일 먼저 철판 바닥에 눌어붙은 치즈 누룽지가 치아 끝에서 빠자작 하고 붕괴되는데요. 이게 치즈가 너무 많아서 그 흘러내린 치즈들이 철판에 눌어붙으면서 과자처럼 변한 거예요. 중앙에 두툼하게 쌓인 쪽은 아무래도 열기를 가둬놓게 되니까 치즈가 반죽이랑 엉켜서 꾸덕꾸덕해지고요. 처음엔 바삭하니 좋았는데 속이 덜 익은 거 아니야 싶을 텐데 이게 정통 오사카식으로 처음 먹어보면 약간 덜 익은 반죽 같다거나 누가 씹다 뱉은 거 주워 먹는 느낌이 들긴 해요. 뭔가 찝찝하게 축축하고 뭉근한 반죽이 질척하게 혀를 덮치는 것 같아서 징그럽고 말이죠. 물론 김치부침개 같은 바삭함을 기대했다면 배신당한 느낌이겠지만 이 수플레처럼 몽글몽글하고 폭신한 느낌이 진짠 게 한 번 중독되면 답이 없어요. 딴 데 가서도 폭신한 거 찾게 됩니다. 아무튼 먹는 내내 입천장은 까끌까끌한 치즈 때문에 다 까져서 너덜거리는데 안에서는 퐁실퐁실 익은 반숙 계란빵 같은 느낌의 반죽이랑 마요네즈가 뒤엉켜서 목구멍으로 미끄덩거리면서 넘어가요. 겉은 과자처럼 딱딱하고 바삭거리는데 속은 죽처럼 흐물거리는 이 겉딱 속죽의 기괴한 식감 차이가 뇌를 살짝 낯설게 만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한번 맛보시면 멈출 수 없게 될 겁니다. 우스터 맛도 슬쩍 나면서 과일 졸임 맛도 나고 향신료향까지 나는 이 감칠맛 소스랑 고소한 지방을 담은 묵직한 치즈가 입안에서 박수를 짝짝 쳐대요. 그런데 잘 나간다 싶으면 꼭 막아 낀다고 2013년 손님한테 다 맡기는 시스템이 독이 되어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소스통 콧구멍 테러 사건인데요. 그 해에 일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대유행이 바이트 테러, 그러니까 알바 테러였어요. 편의점 알바가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들어가서 눕질 않나, 햄버거 패티로 장난을 치질 않나, 뭐 그런 류의 지저분하고 철없는 알바생들의 기행으로 일본 국민들이 더러워서 밖에서 밥 못 사 먹겠다면서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타임에 도톤보리가 결정타를 맞게 된 겁니다. 가게에 온 한 남자 손님이 테이블 위에 있는 소스통 2개를 자기 콧구멍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그냥 깊게 박아놓고 해맑게 웃으면서 인증샷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양반 사진에 도톤보리라는 글자가 대문짝하게 박혀 있었어요. 가뜩이나 위생불신으로 흉흉하던 열돌가 이 사진 한 방에 또 뒤집어진 거죠. 알바도 모자라서 이젠 손님까지 저러냐, 내가 먹은 소스가 제 콧물 맛이었냐 등등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상황에 사람들은 도톤보리를 위생 쓰레기장 취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손님을 믿고 소스통을 맡겼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콧물을 줘? 회사는 완전히 억울해 미치죠. 본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전국 매장의 소스통과 집기를 싹 다 폐기 처분했어요. 하지만 소스통 갖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이미 맘 떠난 손님들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어요. 이미 더러운 가게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결국 도쿄에서 온 이나바 사장 양반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야채 전면 국산화 선언을 한 건데요. 100% 국산 야채만 쓰겠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 오코노미야끼 장사는 재료비 아껴서 남겨 먹는 건데 비용이 더 들어도 우리는 무조건 신선하고 깨끗한 국산 양배추만 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우린 더럽지 않다, 이렇게까지 재료에 목숨을 건다, 이 처절하고 미련한 진심이 통한 건지 떠나갔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가게 문을 열면 직원들이 폼포코폼하고 너구리 소리를 내며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가시면 너구리가 마스코트인 도톤보리에서 오코노미야끼를 뒤집어 제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